그래서 제가 눈을 한번 가려보고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죠? 찍고 나서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아직 리스폰스가 안 나왔는데 근데 좀 나오겠죠? 좀 있으면은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얼굴이 인식이 안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애저 펑션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찍은 사진을 갖고 얼굴 인식을 하는, 그래서 그 이제 얼굴 인식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리즈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 개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앱으로 그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학생들이 본인 사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나구나라는 그런 본인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금 보이는 그 블로그는 어제 이제 제가 작성을 한 건데요. 요거를 계속 오늘은 쭉 따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라이브 코딩 세션에서는 그 사진을 지금 애저 펑션으로 사진을 찍어서 웹캠에 달려있는 그 애저 펑션으로 웹캠에 접근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 업로드하는 그 과정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애저 페이스 API를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있는 페이스 API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 페이스 API는 사실은 그 막 되게 복잡한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그 뭐 인공지능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우리는 별로 사용자 입장에서 별로 알 필요가 없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페이스 API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그냥 그 API를 콜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를 사용할 건데요.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쓰는 그거고요. 여기서 제가 요걸 하나를 잠깐 화면에 키우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죠? 자, 보면은 이 워크플로우예요. 그 지난주에 했던 거는 요 얼굴 이미지를 수신하는 부분, 그리고 얼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부분, 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오늘 할 거는 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쭉 구성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성을 할 게 우리가 이제 그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다가 사람 이름에 따라서 쫙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그 사진 이미지 두 개 갖고는 그 얼굴 인식하기가 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충분한 개수의 얼굴 이미지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내가 지금 새로 찍은 사진을 갖고 얼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10개의 이미지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10개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서 본인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5개를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20개를 갖고 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때 그 몇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느냐 이거는 그 정하기 나름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이미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이제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미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검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 양을 정해서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이브 코딩 세션에서는 6개의 이미지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그 블록 스토리지에서 그 대조군을 위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럼 그 갖고 온 이미지를 갖고 이게 저스틴이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쫙 그 페이스 API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업로드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업로드한 이미지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기존에 있던 얼굴과 새로운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매치가 되느냐.
그래서 그 매치가 되는 걸 퍼센티지로 이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퍼센티지 일정 퍼센티지가 이상이 되면은 본인 인증이 된 것이고, 일정 퍼센티지보다 낮으면은 다시 너는 본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인이라고 인증을 할 수 없으니 다시 해라. 다시 사진을 찍어서 진행을 해라라고 이쪽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는 이거 지난 시간에 갖고 온 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날짜만 이제 0402에서 0409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빌드가 되는지 보고요. 자, 빌드가 제대로 됐어요. 빌드가 제대로 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얘를 돌려볼게요. 자, 돌아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페이지 렌더링 하는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돌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애저 펑션 로컬 런타임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요 돌아가는 거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애저 웹사이트에 이제 여기서 사진을 이제 찍으면은 그게 블록 스토리지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블록 스토리지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미 블록 스토리지로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습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다 지우고요. 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다 연습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다 지우고, 자, 싹 비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 비워졌죠? 새로 고침을 했는데도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웹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약간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지난 시간에 좀 막 이미지를 막 해가지고 조금 이름을 바꿔볼게요. 페이지 렌더라기보다는 페이지 캡처라고 하는 쪽으로 이 페이지를 그 첫 페이지, 이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 렌더라는 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페이지 렌더 하는 주소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렌더 대신에 페이지 캡처로 이름을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페이지 캡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이 포토 캡처랑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사실 우리가 할 거는 얼굴을 이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dentify face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identify face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은 여기도 이름을 바꾸고 여기도 이름을 바꾸고 다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register 대신에 identify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이쪽으로 업로드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포토 캡처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dentify라고 이름을 바꾸겠죠. 자, 바꾸면은 근데 작동은 이제 기본적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고 다시 컴파일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빌드가 됐어요. 자, 빌드가 됐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쭉 돌아가죠? 자, 아까는 faces 렌더라고 페이지 렌더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페이지 캡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URL을 다시 해서 여기서 렌더 대신에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게요. 자,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작동을 해봐야 되니까, 자, 얼굴을 한번 자, 캡처를 했죠? 자, 여기 또 화면이 또 바뀌었네. 이게 뭔가 OBS에 버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같습니다. 뭐 하여튼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까지 찍는 걸로 이제 할게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도 자, 사진을 찍었어요. 자, 찍어서 자, 올라갔죠. 그렇죠? 자, 올라간 내용이 데이터가 여기서 해서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가 올라갔을 거예요. 짠 하고 사진이 방금 올라갔죠? 자, 방금 찍은 사진이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쫙 찍은 사진 올라갔죠? 자, 그럼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지워졌죠? 자, 이제 없습니다. 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코딩을 이제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요 플로우 차트, 요 순서도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얼굴 이미지를 수신을 하고, 얼굴 이미지가 충분한지, 얼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이미지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끝내는 요 과정을 이제 거쳐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쫙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얼굴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내용이 자, 블록 스토리지에서 얼굴 이미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블록 이미지를, 얼굴 이미지를 갖고 와야겠죠? 세 번째로 할 내용이 자, 방금 이제 앞에서 찍었던 얼굴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업로드를 블록에 이제 이미 저장되어 있던 얼굴 이미지를 갖고 오잖아요. 갖고 와서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은 더 찍어라 해야 될 거고, 충분하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가겠죠. 그럼 다음 단계 갈 때 여기서 오면 얼굴 개수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업로드해라. 업로드하지 않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업로드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train face images from look as control group. 대조군으로서 얼굴 이미지를 갖고 올 겁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왔죠? 그 갖고 온 얼굴 이미지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새로 들어온 이미지랑 하니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죠. identify face 하겠죠? 마지막으로 confirm face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 단계를 할 건데 저희가 이미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 요 내용은 얼굴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 앞 단계에서 요 페이지, 렌더 페이지 여기서 쭉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왔잖아요. 아까 이제 앞에 사진 찍어서 오면은 이게 바로 이쪽으로 데이터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이 데이터로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업로드하는 로직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업로드하는 로직인데 여기 업로드하는 로직이죠. 여기서 업로드하는 로직을 여기다 딱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게 실제 기존에 저장돼 있던 블록에 저장돼 있던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개수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충분한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사전에 좀 작업할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조금 이거를 좀 디펜던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겠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셋업. 자, 디펜던시를 여기다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우선은 커넥션 스트링을 여기서 받아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 해서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라는 대신에 여기서는 블록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좀 더 미닝풀하게 의미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살짝만 디펜던 뭐가 문제지? 못하나? 디펜던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디펜던시들을 다 여기다 기존에 있던 디펜던시들을 다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업로드하는 부분이니까 글로벌 클라이언트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한 결과를 쭉 갖고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페이스라고 할까요? 페이스라고 하고 페이스라고 하기보다는 업로디드라고 했는데요. 업로디드 그 다음에 업로디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하고 우선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오기 전에 좀 몇 가지 셋업을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애저 펑션 안에서 다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은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설정을 조금씩 다 달리 해야 되니까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환경 변수를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일단은 카피를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펜던시 하고 여기다 셋업 environment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 사스 토큰은 이따가 이제 블롭에서 저장된 이미지를 갖고 올 때 블롭은 퍼블릭으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큰이 있어야 돼. 토큰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 토큰 값을 여기서 환경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컨테이너 이름을 저희는 아래서 하드 코딩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이름을 베이시스라고 하드 코딩을 해놨는데 하드 코딩 대신에 여기서 그러면은 컨테이너 이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슨 그룹이 있어요. 퍼슨 그룹 대신에 그러니까 퍼슨 그룹을 하드 코딩을 해놨는데 퍼슨 그룹 대신에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퍼슨 그룹을 갖고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블록 스토리지에서 몇 개의 얼굴 사진을 갖고 올 것이냐, 그 총 갖고 올 수 있는 사진의 개수를 여기서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이름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얼굴 인식을 한 히스토리를 쪽 이제 애저 테이블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저장시키기 위해서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애저 페이스 API에 접근하기 위한 그 인증 키와 엔드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요 컨피던스는 이제 얼굴 인식을 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본인이다, 본인이 아니다 이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퍼센티지 값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퍼센티지 값을 여기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이면은 100%죠. 1이면은 동일한 인물이고 0이면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고, 그럼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85%, 즉 0.85라는 값으로 여기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 개수가 충분한가? 근데 우리는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쭉 갖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얼굴 개수를 충분한지를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클라우드 블록 클라이언트는 요 앞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여기서 있어야겠죠? 블록 클라이언트 해서 컨테이너 이름을 갖고 오고, 컨테이너를 없으면 만들고, 뭐 이미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갖고 오는 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갖고 옵니다. 요 의미는 컨테이너에서 요 주어진 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즉 제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블록들을 다 갖고 오는데 몇 개만 주어진 개수의 사진만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블록에 이미지가 한 100개가 저장되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저희는 6개만 갖고 오면 돼. 그러면은 처음 6개만 갖고 오겠죠. 근데 그 파일 이름들이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파일 이름이 구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이드 형태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미 랜덤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생성할 때마다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값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갖고 오려고 할 때 굳이 랜덤하게 갖고 오는 그런 로직을 짤 필요 없이 파일 이름 자체에서 이미 그 랜더마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갖고 처음 6개만 갖고 온다고 해도 충분히 무작위로 그 이미지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자, 갖고 온 다음에 이 갖고 온 이미지들을 이제 그 리스트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faces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은 갖고 오는 것까지만 여기서 했어요. 갖고 오는 것까지만. 그쵸? 갖고 오는 것까지만 여기서 했고, 요 컨테이너는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만약에 얼굴의 개수가, 지금 이제 순서가 이거예요. 그, 얼굴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안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은, 더 많이 갖고 와라 하고 이제 반환을 시키겠죠. 더 많이 업로드 해라 라고 이제 여기다 이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자 순서를 볼게요. 우선은 외부에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서 그 이미지들을 다 저장된 이미지들을 그 개수만큼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방금 받은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6개가 저장이 돼 있다. 10개가 저장이 돼 있다 하면은 방금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 11개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그 전에 6개의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저희가 6개를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6개의 이미지를 갖고 왔고 우리는 필요한 이미지가 6개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이미지의 개수의 이미지가 확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4개밖에 없었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3개라고 하죠. 3개 하고, 그러면 여기서 갖고 온 이미지는 3개밖에 못 갖고 오겠죠. 우리가 6개를 갖고 온다고 해도 3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린 6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3개밖에 없으니 더 업로드를 해라 하고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거를 간단하게 new OK result 라고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다른 로직은 아직 집어넣지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여기서 이미지 수신, 개수 확인, 모자라면 개수 업로드, 요 3가지가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고 한번 결과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딱히 뭐 문제는 없어 보이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빌드를 해볼게요. 자, 빌드는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자, 빌드가 됐으니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죠? 자, 돌아갔어요. 자, 돌아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보겠죠? 자,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찍었죠?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뭔가 인터넷 서버 에러가 생겼어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하나 뭘 빼먹은 것 같아요. 뭘 빼먹었을까요? 환경 변수를 열심히 아까 이제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무것도 저장이 된 게 없어요. 요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저장이 된 게 없으니 여기다가 이 값을 저장을 시켜야겠죠? 자, 그럼 제가 그거를 임의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스 토큰은 요게 이제 그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미지 파일들에 접근하기 위한 그 인증 키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을 아까 하드코딩 되어 있던 값을 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퍼슨 그룹도 마찬가지로 하드코딩 되어 있던 값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진을 6개만 사용을 하겠다. 얼굴 인증을 위해서. 그 다음에 테이블 스토리지의 이름은 퍼슨 그룹스라고 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센티케이션 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값이 그거죠. 85%. 그러면은 얼굴을 인식한 결과가 85%다. 84%면은 아니야.
85%면 오케이, 너는 이제 저스틴이야 라고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짠, 다시 돌려보면은, 자, 이번에는 제대로 돌아가야겠죠. 제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됐고,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짠 하고, 자, 찍었죠? 자,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리스폰스를 볼게요. 6개 사진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아직 사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뭐 아까 사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딱 해보면은 방금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사진을 찍으면은,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 5개가 필요하다고 나왔죠?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한 번 더 찍었어요. 4개 나오다 그죠?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찍었죠? 쭉 찍으면은 지금 이제 하나만 더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이제 하나를 그럼 더 집어넣을게요. 자, 찍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 말이 없죠. 그냥 별 말이 없고 200 오케이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아, 이제 사진이 충분한 개수가 됐으니까 바로 오케이 하고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충분한 개수의 이미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너무 충분한 이미지의 개수가 확보가 됐으니, 자, 이제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근데 트레이닝을 시키기 전에 몇 가지 좀 밑작업을 좀 할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적인 자, 기본적인 그 워크플로우는 이거랑 같지만 저희가 이 트레이닝 전에 한 단계를 더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 히스토리.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 히스토리를 저장을 시키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부분을 여기다 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add training history to table storage. 자, 여기서 트레이닝 히스토리 레코드라고 하겠죠. 레코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히스토리 레코드를 테이블 스토리지에 넣는 작업을 하나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 블로그에서 제가 또 쭉쭉 카피를 해서 갈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트레이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 코드를 쫙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코드를 붙여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클라우드 테이블 클라이언트가 있죠. 즉, 테이블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 레코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테이블을 확인하고 테이블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인서트, 레코드를 하나 넣어라 라는 얘기니까. 즉, 트레이닝 히스토리 레코드를 위해서 하나 생성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 클라이언트는 이거는 여기 앞에서 디펜던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여기서 이제 할게요. 테이블 클라이언트 해서 스토리지 어카운트 크리에이트 테이블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서 테이블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은 아까 위에서 갖고 왔죠? 자, 여기서 그럼 얘는 테이블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테이블 오퍼레이션 해서, 자, 얘는 그러면 요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서 페이스 엔티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엔티티를 테이블에다가 방금 여기서 했던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부분이 요 내용이에요. 그쵸? 그럼 이 페이스 엔티티는 뭐냐? 페이스 엔티티는 뭐냐 하면은, 페이스 엔티티는 기본적으로 그 테이블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레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페이스 엔티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페이스 엔티티라고 만들고, 자, 여기서 얘는 테이블 엔티티라는 거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애저 테이블 스토리지는 4개의 필드가 4개의 컬럼이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파티션 키, 로우 키, 그 다음에 이 태그, 그 다음에 뭐지?
타임스탬프. 이 네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이 태그랑 타임스탬프는 그 레코드를 만들 때마다 알아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파티션 키가 로우 키가 일종의 파티션 키가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로우 키는 그거와 이제 컴포짓 키가 돼서 좀 더 인덱싱을 쉽게 해주는 그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이제 그 파티션 키와 로우 키는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지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스 엔티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그냥 우선은 그걸 그대로 따올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따올게요. 따왔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스 엔티티는 테이블 엔티티에서 이제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실 요 부분 요 생성자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항상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티션 키와 로우 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키인데 파티션 키가 일종의 그 테이블 스토리지의 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로우 키는 그 프라이머리 키와 결합을 해서 컴포짓해서 쓸 수 있는 인덱싱 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갖고 근데 저희는 이 파티션 키를 퍼슨 그룹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테이블 그 블록 스토리지의 구조가 faces라는 컨테이너 아래 각각의 사람별로 이제 이름을 그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미지를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별로 저스틴이라는 학생이 있고 뭐 데이빗이라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저스틴이라는 학생 밑에 저스틴에 해당하는 사진을 쫙 집어넣고 데이빗이라는 학생 밑에 쫙 사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닝을 시킬 때마다 그 퍼슨 그룹 아이디를 이제 생성을 하니까 그거를 로우 키로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슨 그룹이 파티션 키라는 거 생각하시고 퍼슨 그룹 아이디가 로우 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페이스 엔티티를 생성을 했고요. 그럼 딱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딱 생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히스토리 데이터가 들어가는구나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빌드가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사진이 이제 아까 충분히 이제 있었잖아요. 사진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테이블 스토리지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 빌드를 이제 빌드란다. 자, 실행을 시키고요. 자,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사진의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저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거 확대를 해서 그렇구나. 사진을 찍었어요. 자, 사진 찍고 나서 여전히 200K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딱히 그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들어있잖아요. 하나가 더 들어올 거예요. 자, 하나가 더 들어왔죠.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레코드에서도 하면은 하나가 더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나머지 값들은 아까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들어올 필요가 없고요. 자, 퍼슨 그룹을 파티션 키로 놨고 퍼슨 그룹 아이디를 로우 키로 놓은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테이블을 위한 그 히스토리 저장을 위한 테이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여기 넣고 이제 만들어졌어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만들었고, 자, 그러면은 대조군을 갖고 아까 이제 사진을 6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 6개를 갖고 온 사진을 트레이닝을 위해서 어딘가에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저장을 시켜야 돼요. 그 저장을 시키기 위한 그 조건이 이제 아까 우리가 퍼슨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 퍼슨 그룹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퍼슨 그룹에 집어넣는 거를 요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걸 그대로 또 카피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이 이제 가장 좀 많을 거예요. Train Face Images Control Group. 오케이. 자, 여기서 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됐는데 요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 요건 이제 페이스 API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 API에 해당하는 그 패키지를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넣어볼게요. cd live 동사 공부 들어가서 .NET add 패키지 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Azure Cognitive Services Vision API, Face API를 넣는 거예요. 현재 2.5 프리뷰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프리뷰라고는 하지만 사실 프로덕션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애드를 했어요. 자, 애드를 했죠. 애드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죠? 자, 들어왔으니 이제 여기서 얘를 짠 하고 이제 하면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디펜던시니까 얘를 좀 위에다 올려놓죠. 디펜던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냥 놓고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대신에 페이스 클라이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페이스 클라이언트가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페이스 클라이언트 하고 얘도 추가하고 얘도 페이스 클라이언트.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코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테이블 스토리지에다 퍼슨 그룹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퍼슨 그룹은 누구다? 각각 학생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학생이 저스틴이다, 데이빗이다, 뭐 아무개다 할 수 있으니까 그 퍼슨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그렇죠? 그 퍼슨 그룹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퍼슨 그룹 안에 실제 해당하는 사람의 컨테이너를 또 만드는, 퍼슨이라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퍼슨이라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제 이 퍼슨이라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퍼슨이라는 데다가 이미지를 막 이제 올려서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트레이닝을 그러면은 이미지를 아이고 뭐 하고 있었지? 자, 여기서 자, 이미지를 올리는 작업은 이제 요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카피를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쭉 카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이제 놓을 건데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 faces라고 하는 건 앞에 우리가 여기서 블록 스토리지에서 얼굴을 일단 6개만큼 가져왔잖아요. 왜 가져왔을까요? 이걸로 대조건으로 실제로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럼 이 사진이 뭔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한 대조건으로 갖고 온 사진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 사진들을 업로드를 시켜야겠죠. 어디에다가 이 퍼슨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업로드를 시키기 위해서 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갖고 와서 루프를 돌려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페이스 클라이언트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퍼슨 그룹 아이디 아까 만들어 놨죠. 여기서 퍼슨 그룹 아이디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퍼슨 그룹 아이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퍼슨 만들어 놨으니까 퍼슨 아이디 여기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얼굴마다 파일 이름이 있으니까 그 파일 이름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위치는 블록 스토리지의 위치는 이게 되는 건데 아까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뒤에 사스 토큰을 붙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다른 작업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사진을 충분히 랜덤하게 6개를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테이블 스토리지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썼는지 그거를 히스토리로 남겨놓기 위해서 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즉 그 구이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구이드 값을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그 계속 페이스 엔티티라는 거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 페이스 엔티티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요거 얘기예요. 퍼슨 아이디 아까 이제 등록시켰죠? 페이스 아이디를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을 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사진이 다 이제 올라가서 업로드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는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이제 그 트레이닝한 결과 갖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짜로 트레이닝 시키면 되겠습니다. 아, 뭐 되게 앞단에 작업을 할 게 좀 많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죠. 자, 트레이닝 하는 이거 볼 거예요. 자, 트레이닝 하는 여기서부터 카피를 여기서 카피를 할까? 자, 여기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트레인 아직 트레이닝 안 끝났어. 자, 트레이닝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 크레덴셜은 필요가 없죠? 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페이스 클라이언트라고 놓고 자, 여기서 이 메소드 보이시죠? 트레이너 싱크. 즉 이제 사진이 다 올라갔으니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트레이닝을 시킨다? 이미 사진이 올라간 곳은 퍼슨 그룹에 올라가 있으니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싱크 메소드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1초마다 체크를 해서 그 트레인한 결과값이 다 끝났다 라고 한다면은 이 루프를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다음 단계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끝났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 도는 거죠. 요거는 사실 여기 보면 조금 더 그 정교한 로직이 필요한데, 왜냐면은 이 상태로 해서 만약에 얘가 계속 페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페일이 나는 거라면 여기서 무한 루프가 돌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는 일단 해피파스로 가니까 모든 게 다 좋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게 다 좋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트레이닝이 다 끝났어요. 트레이닝이 다 끝났습니다. 자, 트레이닝이 다 끝났으니 이제 얼굴을 새로 찍어서 그 내용을 이제 올려야겠죠. 이제 그 내용을 말 그대로 인식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인식을 하는 내용을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새롭게 사진을 찍어서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인식을 하겠습니다. 짠 하고 인식을 할 텐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 내용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스 디텍션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 내용이 지금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위에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요거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 디텍션을 여기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필요가 없고, URL은 아까 해놨으니까 필요가 없고, 요 페이스는 앞전에 여기서 저희가 리시브하고 업로드한 거 있잖아요. 이 업로드한 얼굴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 업로드한 얼굴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페이스 클라이언트를 해서, 이거 보이시죠? 요거 사진? 요거 디텍트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올린 사진에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코그니션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코그니션 1단계, 레코그니션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내가 올린 사진에 얼굴이 있냐 없냐 정도만 검증을 해주는 거고요. 레코그니션 2단계는 얼굴이 있냐 없냐 플러스 그 얼굴을 갖고 진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남자냐 여자냐, 얼굴에 수염이 났냐 안 났냐, 뭐 그런 거죠. 이제 표정이 밝냐 어둡냐, 뭐 행복한 거 같냐 슬픈 거 같냐, 안경을 썼냐 안 썼냐, 뭐 등등등,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레코그니션 2단계인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이 있냐 없냐, 있다면 몇 개가 있냐 이거니까. 그럼 여기서 그 디텍션을 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겠지만 그 디텍티드 페이스가 리스트로 나와요. 즉 얼굴이 사진 안에 몇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인식이 된 게 몇 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아니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이름을 칠까요? faces는 앞에 썼으니까 detected result, 그냥 result라고 가죠. 뭐. 자, result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을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죠? 얼굴을 인식을 했는데 그 얼굴 인식의 결과가 아까 리스트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얼굴 인식을 하나도 못했으면은. 만약에 얼굴이 2개 이상 인식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학생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학생 본인 얼굴 말고 다른 얼굴이 더 있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얼굴을 취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얼굴 본인 인증의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을 주는 거죠. 만약에 얼굴이 하나만 디텍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만 디텍션이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거는 잘못된 사진이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돌려보내기 전에 그 사진 자체는 어떨까요? 그 사진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진이니까 그 사진은 아마 지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자, 사진을 지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지우는 로직을 또 하나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업로드한 사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지우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울 거예요. 지우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 속에 얼굴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또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얼굴을 진행을 하고, 페이스가 아니지, 깜짝이야. result 하고, 그 다음에 face client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사진 속에 얼굴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리스트예요. 리스트긴 하지만 사진 속에 얼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식된 사진을 얼굴을 실제로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거죠.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퍼슨 그룹 아이디에 이미 트레이닝을 시켜놨으니까 그 트레이닝 시킨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API가 이제 백단에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하고 지금 내가 인식시킨 사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희는 얼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사실은 그 결과된 그 아이덴티파이 한 결과값도 사실은 얼굴이 2개 이상이다라면은 2개 이상이 나오겠죠. 근데 얼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그 하나가 나올 거예요. 항상 리스트 값은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첫 번째 값만 필요하니까 첫 번째 값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그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다 리스트로 날라오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컨피던스 값을 이제 택하면 돼요. 이 컨피던스 값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이면은 똑같은 사람, 0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그렇게 했을 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본인이다 라는 값이 이 컨피던스 값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그 기준을 85%로 잡았다고 했어요. 아까. 그렇죠? 0.85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본인 인증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얼굴 이미지 인식까지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85%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작업을 또 해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 카피해서 갖고 와야겠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거죠. 만약에 이 컨피던스 값이
집어넣은 컨피던스 값이 여기서는 결과 값이죠. 우리가 원하는 컨피던스 앞에서 지정해놓은 0.85보다 작다면은 그 얘기는 본인 인증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굴이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았다. 얼굴 인식에 실패했다. 라고 이제 에러를 낼 거고요. 이 값이 85%보다 같거나 크다면은 그럼 본인 인증에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성공 메시지를 내보낼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그 앞에서 저희가 요거를 갖고 왔잖아요. 여기서 그 히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히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쵸? 요 히스토리를 만든 거를 요거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치는 거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쳐야지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페이스 엔티티 값이 여기서 지금 이거 들어갔잖아요. 이 컨피던스 값만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컨피던스 값만 들어가면 되니 여기서 컨피던스 값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치면 되겠죠. 여기서 인서트가 아니고 인서트 오 리플레이스 똑같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을 리플레이스 하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치겠습니다. 그쵸? 업데이트를 치고,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엔티티 값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값이 성공이든 실패든 어쨌든 히스토리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딩은 다 끝났고요. 자,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요. 자, 빌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내가 찍은 사진이 이거죠. 얼굴이 거기에 인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사실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 리턴 값이 나오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얼굴이 제대로 사진을 찍혔는지 보려면은 보통 이렇더라고요. 눈을 가리면은 본인 그 사진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한번 가려보고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죠? 찍고 나서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아직 리스폰스가 안 나왔는데, 근데 좀 나오겠죠? 좀 있으면은.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얼굴이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얼굴이. 그렇죠? 얼굴이 인식이 안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얼굴이 인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얼굴 인식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 인식을 하는데 컨피던스 값이 낮아. 즉, 본인 인증을 위한 우리가 원하는 그 퀄리티의 사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제가 또 입을 막아 보겠습니다. 입을 막으면 또 얘가 잘 못 찾더라고요. 자, 사진 찍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나오겠죠? 자, 또 이제 나올 거예요. 기다려 보시죠. 자, 데이터가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네요. 자, 기다려 볼게요. 좀 시간이 여기 나왔다. 자, 400배드. 자, 얼굴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됐다. 81%, 그러니까 방금 찍은 사진은 기존에 찍었던 사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 81%의 확률로 본인과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85% 이상일 경우에만 억셉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다시 찍으라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이번엔 그냥 제대로 찍어 볼게요. 자, 제대로 찍었습니다. 자, 제대로 찍은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해서 98%의 확률로 본인이다 라고 여기서 나왔어요. 그쵸? 자,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플로우를 다 따라갔어요. 얼굴 개수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계속 더 추가하려고 나왔고, 트레이닝을 시켰고, 인식을 시켰고, 본인 인증을 해서 원하는 그 퀄리티가 안 나오면 다시 찍어라 라고 했고, 원하는 퀄리티가 나왔으면 끝! 본인이다까지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진행이 됐고요. 자, 요거를 그러면 이제 자, 하고 실제로 얼굴이 잔뜩 이제 저장이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딱 봤을 때 이렇게 됐죠. 보십니다. 그래서 81%, 98%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로직이 하나 살짝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게 빠졌을까요? 여기서 얼굴이 인증 퀄리티가 낮아. 그럴 때는 사실 우리는 또 하나 해야 되겠죠. 이거. 그럼 그 사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 사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 또 하나 집어넣어야겠죠. 요까지 하면은 좀 더 완벽한 그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요 단계를 아까 이제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단계 빠진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얼굴 인증을 끝내는, 그러니까 얼굴 인증을 하는 거를 Azure 펑션과 Azure Cognitive 서비스의 Face API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이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걸 쓴 적이 없고요. 그 애저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그 API를 호출을 해서 API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API를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하고 결과값을 가져오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애저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얼굴 인식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웹브라우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앱을 쓴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럼 앱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겠는가? 그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뭐 복잡한 무슨 아이폰 앱이든 안드로이드 앱이든 막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막 코딩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파워앱이거든요. 그래서 파워앱은 거의 코드를 쓰지 않고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거의 쓰지 않고 굉장히 적은 양의 코드만 써도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워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은 값을 애저 펑션으로 넘겨서 본인 인증을 하고 결과값을 가져오는 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4월 23일 오는 4월 23일에서 25일까지 글로벌 레저 부트캠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이제 버추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25일이 본 행사고요. 23일, 24일은 저녁 때 사전 행사 형식으로 몇 분들이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3일 날 발표를 하나 할 거고요. 요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매주 목요일, 23일 목요일이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이 사전 행사,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의 사전 행사로서 라이브 코딩을 하나 진행을 할 거고요. 25일 날은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은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 한 거,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것들을 하나로 쫙 뭉뚱그려서 쫙 한 번에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까지 봐주셔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